오늘은 MBC 태양을 삼킨 여자 3주차분 11회부터 15회까지 몰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11회 리뷰 요약 하이라이트입니다. 김선재는 미소 분식을 찾아와 다시 한 번 더 현실 파악하라고 합니다. 설이는 민강유통에 가서 민 사장을 만나서 딸의 국제고 입학 취소, 다니던 중학교 퇴학, 분식집 매입,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집니다. 민 사장은 당신 딸 국제고 보내고 싶고 분식집 하고 싶으면 용서를 빌어야지. 그래야 나도 용서를 해줄지 말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 사장은 용서는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미소는 방문을 잠근 후에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지네요. 금종령이 내려진 세리는 방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날뛰는 걸 공 실장이 한마디 하자 불만으로 투덜거리다. 올케 언니에게 가서 한마디 하다가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둥 서로 의견 차이만 보입니다. 한편 미소는 사고 순간부터 모든 일이 기억나고 병실을 뛰쳐나갑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빠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면서 아빠 없이 왜 날 낳았냐고 하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이 시간만 지났다며 엄마를 원망합니다. 결국 설이는 미소의 뺨을 때리며 복수는 고사하고 모녀 사이의 갈등만 깊어지는 상황까지 치닫습니다. 미소는 혼자 나가 살겠다고 짐을 싸고 있고 설이는 들어와서 달래면서 엄마가 이번 일 다 해결하고 전처럼 지내게 해줄게라고 하며 함께 뜨겁게 포옹하며 화해하는 듯합니다. 한편 문태경은 25년 전 비밀을 듣기 일보 직전에 조필두에게 생긴 사고를 떠올리며 고민하다가 결국 민 사장에게 전화하여 내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단 자신이 내건 조건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 사장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거라 회장님께 여쭤보고 답을 주겠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민 사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도 시작 전에 비밀 문서부터 보시겠다. 가족들만 접근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 건에 대해서 민 사장은 민 회장에게 하는 거 봐가며 내 사람인지 아닌지 봐가며 하겠다고 하자 민 회장은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먼저 내쳐. 특히 아랫 것들은 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문태경은 민강유통에 출근합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문태경 뒤로 설이가 민강유통 건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태경은 민 회장, 민 사장, 민 전무와 상견례를 합니다. 한편 설이는 1층에서 김선재 변호사를 면담 신청합니다. 이상 11회 요약 하이라이트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12회 리뷰 요약 하이라이트. 설이가 선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립니다. 백미소일까 혹시 김미소일까? 설이는 김선재에게 경고합니다. 허위 증언한 2명 다시 미팅 약속 잡아. 안 그러면 사장실에서 친자 확인서 들고 민경채 사장, 당신, 그리고 나 셋이 보게 될 거야. 김선재는 민경채 사장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지난번에 그 여자 모른다고 했죠? 피해 학생 엄마. 난 비밀을 만드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김선재는 진짜 내 딸인 건 아니겠지? 기든 아니든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김선재는 속으로 안절부절합니다. 사실 김선재 입장에서는 자신이 미소에 침불한 것이 드러나면 민강에 몸담고 있는 자신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증인과의 미팅 시간을 문자로 받은 설이는 미소에게 전달하고 미소는 함께 나가자는 말을 무시하고 혼자 만나러 나갑니다. 카페 사장님께 어른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는 이런 인정에 호소하는 말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 카페 주인 마음도 돌아서지 않았고 보람이는 아빠가 명예퇴직하고 실업자로 있다가 지금은 회사에 취업하여 집안이 평안하다며 미소 너가 참으면 안 되냐고 합니다. 미소는 민강유통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입니다. 설이는 식당에서 쟁반에 놓인 잔을 떨어뜨리고는 불안한 느낌이 들어 미소를 찾으러 나갑니다. 설이는 미소와 전화통화 중에 통화가 끊기며 더 이상 통화가 안 됩니다. 미소는 민강유통 건물 꼭대기에서 투신 자살을 tes했습니다.
한편 민경채와 문태경이 신사업 관련 얘기를 나누는 중에 김선재는 급히 들어와서 민경채 사장을 밖으로 데려가서 귓속말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김선재는 직원들에게 미소 사건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서를 받습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도 회사 다닐 때 이런 경험 있었습니다. 회사에 아주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런 비밀 유지각서를 받기도 하고 받은 적도 있지요. 서리는 경찰서로 실종 신고하러 갔다가 김선재의 전화를 받습니다. 김선재는 아무래도 내 딸인 것 같아 전화한 거야. 한국병원으로 가봐라고 합니다. 서리는 영안실에서 미소의 시신을 보고 절규합니다. 이상 12회 요약 하이라이트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13회 리뷰 요약 하이라이트. 민 사장이 민 회장에게 조치 취한 거 보고합니다. 민두식 회장은 그러게 합의금 줄 때 받아주지. 없는 것들이 자존심 내세워 못 볼 꼴 보이고 그깟 어린애 목숨이 뭐라고. 애비가 사업하면서 이 꼴 저 꼴 안 본 게 있는 줄 알아? 이 손에 피눈물 다 묻혀봤어라고 민경채 사장에게 말합니다. 미소의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한편 4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스텔라장. 수행비서 모태주에게 묻습니다. 이 호텔에 그 사람 묵는다고 했지? 아마 문태경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모태주가 1705호실입니다 라고 합니다. 문태경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스텔라장이 문태경 씨 라며 맞은편에 앉아 몇 마디 대화를 나눕니다. 마지막에 앞으로 자주 봐요라는 약간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뜹니다. 밤에 함께 자던 서리가 보이지 않아 연하는 밖으로 나와 서리를 찾습니다. 민강유통 사옥 로비에서 문태경이 김선재와 인사를 나눕니다. 김선재는 문태경을 좀 의식하는 듯합니다. 스텔라장은 죽은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다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람 쐬러 나갑니다. 서리는 맨발로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밤길을 걷고 있고 스텔라장은 밤에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디가드 모태주로부터 전화가 왔네요. 스텔라장은 옆 좌석에 놓여있는 휴대폰을 짚기 위해 팔을 뻗다가 미처 길 한가운데 있는 서리를 보지 못하고 서리를 치고 맙니다. 스텔라장과 서리는 이렇게 엮이는군요. 이상 13회 요약 하이라이트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14회 리뷰 요약 하이라이트. 다행히 급브레이크를 밟아 큰 사고는 피했지만 서리가 맨발인 걸 알고는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마중 나온 연하에게 물어봅니다. 스텔라장은 언니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연하는 최근에 딸이 죽었다고 말해줍니다. 민강에서는 신사업 설명회 때 초청 명단 확정하고 문본에게도 초청할 사람 없는지 물어봅니다. 호텔에 돌아온 스텔라장은 모태주에게 어젯밤에 나 같은 여자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16년 전에 내 모습 같았어.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라는 말을 합니다. 스텔라장 자신도 오래전에 석연치 않은 사고로 아들이 죽었는데 아마 이게 16년 전 일이었던 것 같고 당시에 아들을 잃은 자신의 모습과 대잡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진행되면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스텔라 장 아들 죽음의 배후에 민강유통이 있습니다. 모태주는 민강유통 신사업 출범식 초대장을 스텔라 장에게 건네줍니다. 모태주가 출범식만 보시고 돌아가셔야죠 라고 하자 스텔라 장은 그래야지. 아직은 시기상조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엔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민씨 일가 얼굴이나 봐두는 거지라고 하네요. 스텔라 장의 이 발언으로 추측해보면 아마도 민강을 상대로 아들의 죽음과 관련하여 복수할 게 있나 봅니다. 한편 연하는 몽유병 증세를 보인 서리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옵니다. 한편 민수정은 민강 내에서 진정한 자기 편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죠. 김변도 민 사장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엔 문태경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수정은 문태경과 저녁 시간을 갖습니다. 민수정은 민 사장과 저는 이복자매예요. 라고 하자 문태경은 오너가에서는 흔히 있는 일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그런 뻔한 스토리 말고 진짜 용건이 뭔지 물어보네요.
민수정은 민강유통에서 내 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가족 말고 진짜 내 사람. 문본이 적임자라는 생각이고 라고 합니다. 얘는 또 정치질 하려 하네요. 문본은 이건 사장님 귀에 들어가면 꽤 곤란해지실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설이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연아가 수납하는 동안 잠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한 여학생을 미소라며 착각하는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내 병원 대기실 TV에서 민강유통이 이코머스 신사업 출범식을 한다는 뉴스를 보자 즉시 민강유통 사옥으로 갑니다. 마침 오판술이 초대장 없이 들어가려다 실패했는데 입구를 지키던 보안 요원에게 끌려가는 바로 그때 입구는 아무도 없자 뒤따라 오던 설이는 초대장 없이 그냥 행사장에 들어갔고 설이는 케이크 커팅식 직전에 앞으로 나가 이 사람들이 아무 죄 없는 내 딸을 죽였어요 라며 절규했고 내 딸 살려내라고 하자 출범식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 14회 요약 하이라이트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15회 리뷰 요약 하이라이트. 민경채는 그 자리가 어딘데 감히. 고작 딸 하나 죽었다고 나서나. 이젠 내가 당신 그만 안 둬. 오늘 일 두고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지하 주차장에 끌려간 설이. 이때 스텔라 장과 모태주가 나타납니다. 모태주는 보안 요원들을 제압하고 스텔라 장은 설이를 태웁니다. 설이가 딸에게 가고 싶다고 하자 미소의 위패가 있는 납골 땅으로 갑니다. 설이는 미소의 위패 앞에서 흐느낍니다. 그러다 더 이상 말을 못할 정도가 되는군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스텔라 장도 설이의 심정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민두식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못할 일도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복수의 인생을 건 건데 그걸 무슨 수로 막아? 라고 합니다. 민경채는 보안팀을 엄중 문책하고 김선재 덜어 그 여자 주소가 어디냐고 하며 당장 찾아가려 합니다. 한편 문태경은 행사장에 등장한 그 여자가 지난번 스쿠터로 자기를 친 여자인지 생각해봅니다. 한편 설이를 집까지 데려온 스텔라장은 집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이의 집에서 나오는 민경채와 김선재를 발견하고는 곧장 자신이 묵고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스텔라장은 죽은 자신의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식 잃은 애미한테 좋은 일이 어디 있어.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매일매일이 지옥이지 라고 합니다. 한편 보안팀은 설이의 집 앞에서 계속 잠복 중입니다. 민경채는 필요하면 폭력도 쓰라고 합니다. 민 사장은 문태경 본부장을 불러 일단 호텔에 가서 대기하라고 합니다. 문태경은 사장님이 먼저 잘못을 사과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지만 민경채는 무책임하게 인생을 살고 나나 민강의 책임을 묻는 건 아니라고 봐요라고 하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문본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용서는 힘 있는 쪽에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한편 호텔 로비에서 지나친 태경과 설이. 태경은 설이에게 잠깐만요라고 하고 스쿠터 사고 설이가 병원에 문병 온 일 등을 얘기하지만 설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못합니다. 한편 태경에게 신사업팀 관련 자료를 미처 전해주지 못한 민경채는 자료를 갖고 호텔에 있는 문태경에게로 갑니다. 마침 1층 로비에서 설이와 대화하고 있는 문태경에게 자료를 건네주고 뒤돌아선 설이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팔을 잡아채며 서로 마주보며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15회가 마무리됩니다. 이상 15회 요약 하이라이트 마치며 태양을 삼킨 여자 3주차 11회부터 15회까지 몰아보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가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의 새로운 영상을 접할 수 있게 제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